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요즘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 상품 좀 이상합니다. 이 상품은 정부가 직접 규칙을 바꿔서 만들어준 상품입니다. 원래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거든요. 그 법을 정부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에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7월입니다. 2달도 안 됐죠. 지금 이 상품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준 사람들이 만든 지 2달도 안 돼서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 돈 8조 원이 이 상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미장에는 이것과 똑같은 상품이 400가에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장에서는 아무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국장에서만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국장이라고 하면 한국 주식시장, 미장이라고 하면 미국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은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걸 드는 그 지렛대 맞습니다. 주식에서 레버리지는 오르면 2배로 벌고 내리면 2배로 잃는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국장에 있던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를 따라갔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 2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 바구니가 하루에 1%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은 2% 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은 다릅니다. 바구니가 아닙니다. 딱 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5% 오르면 10%를 법니다. 반대로 5% 떨어지면 10%를 잃습니다. 바구니에 200개가 담겨 있으면 그 중에 한 회사가 망해도 크게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구니에 딱 하나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에 나쁜 소식 하나만 터져도 그대로 내 계좌에 2배로 꽂힙니다. 이게 첫 번째 위험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걸 다들 레버리지 ETF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진짜 이름에는 ETF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찾아보시면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렇게만 나옵니다. ETF가 안 붙어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공식 문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상품명에 ETF 사용을 금지한다. 그리고 단일 종목이라는 걸 명확히 표기하게 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ETF라는 건 여러 회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나눠 담는 상품입니다. 최소한 10개 이상은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회사가 흔들려도 나머지가 버텨주니까요. 나눠 담는 게 ETF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딱 한 종목입니다. 나눠 담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ETF라는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이 안전한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정부가 뭘 숨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ETF라는 안전해 보이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위험을 이름에 그대로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홍콩도 똑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홍콩은 한술 더 떠서 상품 이름에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이라는 단어를 꼭 넣게 했습니다. 이건 하루짜리 물건이니까 오래 들고 있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름조차 ETF라고 부르지 못하게 막을 정도로 정부는 이 상품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왜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이든 미장이든 똑같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1년에 20% 오르면 2배 상품은 40% 벌겠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상품은 하루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갑니다. 딱 하루입니다. 매일 아침 다시 계산합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내가 100원어치를 샀습니다. 오늘 10% 올랐습니다. 110원이 됐죠? 그런데 다음날 10% 떨어졌습니다. 110원의 10%는 11원입니다. 그럼 99원이 됩니다. 이상하죠? 10% 오르고 10% 내렸으니 본전이어야 할 것 같은데 100원이 99원이 됐습니다. 1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기만 해도 돈이 조금씩 녹아 없어집니다.
두 배 상품은 이게 더 심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미장에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2022년에 상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는 33%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그런데 그 2배 상품 가격은요, 50% 빠졌습니다. 반토막입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상품은 반토막. 이게 오래 들고 있으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상장 전에 낸 공식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상품을 내놓기 열이틀 전에 만든 투자자 유의사항입니다. 미국 시장 어떤 종목의 1년 수익률을 비교했더니 주식 자체는 18%를 벌었는데 그 주식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2배가 아니라 마이너스 20% 손실을 냈다. 주식은 18% 벌었는데 2배 상품은 20%를 잃은 겁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상장 전에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장이라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든 똑같은 위험입니다. 그럼 국장만의 문제는 뭘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상품이 상장한 날 규모가 4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상장한 규모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상장하고 3주쯤 지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금액이 8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3주 만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상장 이후 지금까지 개인 돈 13조 8천억 원이 이 상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 사들인 금액이 13조 4천억 원입니다. 단 10유가의 상품이 2달도 안 돼서 코스닥 시장 2년치 개인 자금을 통째로 빨아들인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왜 문제인지 아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8조 2천억 원을 샀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팔았을까요? 이 상품을 만든 쪽입니다. 운용사와 증권사, 그리고 이 상품의 가격을 붙여주는 기관들이 8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만든 쪽은 팔고 개인이 사서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좋아 보이시나요? 저는 좀 불편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6월 18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상품 위험하니 조심하라고요. 그 자료에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 상품을 산 사람의 92.7%가 개인입니다. 10명 중 9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매 회전율 122.5%. 이게 무슨 뜻인지 다음 장면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전율이라는 말,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어떤 물건의 주인이 하루에 몇 번이나 바뀌느냐, 이걸 재는 숫자입니다. 회전율이 높으면 사자마자 바로 판다는 뜻이고 낮으면 사서 오래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그 자체는 회전율이 하루에 1%도 안 됩니다. 100명 중 1명도 안 판다는 겁니다. 다들 들고 있는 거죠. 기존에 있던 레버리지 상품은 30%쯤 됩니다. 이것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품은요, 122%입니다. 심한 날은 200%까지 갔습니다. 100%가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 전체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통째로 사고 팔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도 이걸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사서 오후에 팔고 또 사고 또 팝니다. 하루 종일 화면만 쳐다보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이 숫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매달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숫자다.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는 상품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 팔 때마다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투자자는 하루 종일 매달리고 수수료는 계속 나갑니다. 실제로 황당한 사고도 났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6월의 어느 날 SK하이닉스 주가가 8% 떨어졌습니다. 그럼 2배 상품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8%의 2배니까 16%쯤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상품은 장마감 직전에 50%가 올라버렸습니다. 오른 채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주가는 떨어졌는데 상품은 폭등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상품에는 가격을 제대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건의 제값이 매겨지도록 옆에서 계속 사고 팔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아침 개장 직후 5분, 그리고 장 마감 직전 10분 동안은 그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규정상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빈 시간에 사람들이 가격을 안 보고 무조건 사겠다는 주문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값의 2배 가까운 값에 체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 시간에 산 사람은 10,000원짜리 물건을 20,000원 주고 산 셈입니다. 이런 사고가 6월 한 달에만 57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은 벌었을까요? 최근 한 달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평균 20%대 하락,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16%대 하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인버스를 뺀 14개의 상품이 국내에 상장된 수백 개 ETF 중에서 수익률 최하위 20위 안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며칠 연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가장 높았던 가격에서 평균 37% 가까이 빠졌습니다. 100만 원이 63만 원이 된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의 주식은 하루에 최대 30%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떨어지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건 2배짜리입니다. 30%의 2배는 60%입니다. 이론적으로 단 하루 만에 내 돈의 60%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금융위원회 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쪽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공정하죠. 요즘 뉴스를 보면 이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코스피가 미친 듯이 출렁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실제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보고서 원문입니다. 상품이 나온 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출렁인 건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미장의 반도체 주식들은 어땠을까요? 미국 반도체 지수는 훨씬 더 심하게 출렁였습니다.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는 더합니다. 국장의 레버리지 상품이 미장 반도체 주식까지 흔들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요즘 불안한 겁니다. 전쟁 걱정도 있고 금리 걱정도 있고요. 그러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상품이 시장을 망쳤다는 건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과 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국장이 나은 것도 많습니다. 수수료를 보세요. 미장은 1%가 넘습니다. 국장은 0.1% 안팎입니다. 10배에 넘게 쌉니다. 이건 국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에서는 이걸 사려면 교육을 2시간 받아야 하고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어둬야 합니다. 아무나 못 사게 막아놓은 거죠. 미장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이름에 ETF를 못 쓰게 하는 규칙도 국장과 홍콩에만 있습니다. 미장은 그냥 ETF라고 붙여서 팝니다. 이것만 보면 국장이 더 안전해 보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2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째, 덩치의 문제입니다. 미장에서 엔비디아 2배 상품이 아무리 커져도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미국 시장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스럭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장은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장을 떠받치는 기둥 2개입니다. 그 기둥 바로 위에 레버리지를 쌓아 올린 겁니다. 한국은행조차 이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입니다. 날짜를 순서대로 보시죠.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먼저 5월 15일, 정부가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합니다. 아까 보신 그 문서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 맨 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조건에 못 미치는 상태가 석 달 이어지면 이 상품을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겠다. 잘 들으셨나요? 정부는 이 상품을 만들면서 없애는 방법까지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상장하기도 전에요. 그리고 5월 25일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이틀 뒤 상장했습니다. 3주 만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울렸습니다. 4주 만에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 이 상품은 증권사 배만 불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걸 만든 쪽의 감독기관 수장이 상장 4주 만에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6주 만에 정치권에서 이 상품을 상장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보완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 하나를 기억해 두라고 했죠.
이름조차 ETF라고 부르지 못하게 막을 만큼 위험한 줄 알았으면서 왜 만들었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장에 돈을 너무 많이 보내니까 그 돈을 국장에 붙잡아 두려고 만든 겁니다. 환율도 잡고 싶었고요.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직접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거의 없었고 부작용만 커졌다고 정부가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품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장에는 똑같은 게 400개가 있고 아무 일 없이 굴러갑니다. 제가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준 상품이 6주 만에 정부한테 없애자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6주 만에 후회한다고 말하는 시장. 그 시장에서 내가 산 물건의 규칙이 내년에도 그대로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상품을 사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짧게 사고 파는 도구로 쓰시겠다면 그건 각자의 판단입니다. 저는 그거를 막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3가지는 꼭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건 오래 들고 있으라고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매일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도 내 계좌는 녹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33% 오르는 동안 상품은 반토막 났던 거 기억하시죠? 둘째, 지금 이 상품의 92%를 개인이 들고 있습니다. 만든 쪽은 팔고 있습니다. 나만 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상품 설명서를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6주 뒤에 정부가 이 상품을 없앨지 아닐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에 2가지는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해도 알 수 없습니다. 수익률은 계산할 수 있어도 규칙이 바뀔 위험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계산할 수 없는 위험 앞에 놓여도 괜찮은 돈입니까? 조심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